안녕하십니까? 생명 존중. 오늘이 3주차 강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미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위대함, 출산의 위대함, 이런 것들을 오늘 시간, 물론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이라든가 고등학교 과정에 생물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임신과 출산을 갖다 이제 많이 접하긴 했을 텐데요. 또 막상 누군가가 임신이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임신이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신이란 무엇일까요? 머릿속으로는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데, 아기를 이렇게 가지는 거? 또 어떤 분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포괄적으로는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딱 몇 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임신의 정의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임신이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성의 건강한 난소에서 배란이 된 성숙한 난자와 건강한 남자로부터 배출이 된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수정이 되고까지가 임신이 아니라는 거죠. 수정이 되고 이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을 해서, 그래서 태아로 발육하는 정상적인 일련의 과정, 이것을 우리가 임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됐다고 해서 그래서 바로 그것을 임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게 난관을 갖다가 따라서 그래서 자궁에 가가지고 착상이 돼야 되는데, 또 착상이 됐다고 해서도 이것이 임신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요. 착상이 된 후에 정상적으로 발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착상이 되고도 바로 이탈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임신이란 이렇게 여성의 건강한 난소로부터 배출이 된 배란된 성숙한 난자와 건강한 남성으로부터 배출이 된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이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해서 태아로 발육하는 정상적인 일련의 과정, 이것을 우리가 임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배란이 돼야 되고, 그리고 배란된 이 난자는 정자를 만나서 수정이 되고, 이 수정된 수정란은 나팔관, 난관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해서 어디에? 자궁에 착상이 돼야지 1단계인 그런 임신의 단계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조금 그림으로 그려본다면은, 여성의 요 난소로부터 배출이 된 저 난자, 배란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배란이 되고, 그 배란된 난자는 남성으로 배출된 정자가 이 자궁경관을 갖다 통해서 또 난관을 갖다 쭉 지나가가지고 저기 배란이 된, 기다리고 있는 난자를 갖다 만나서 수정이 된, 그러면 그 수정이 됨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수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세포 분열을 이제 하게 돼요. 세포 분열을 해서 2개의 세포 분열이 되고, 그리고 2일째 정도 되면은 이제 한 4개, 8개 이런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대략 한 6일에서 7일 정도 되면은 쭉 수정란이 이동을 해서 요 자궁벽에 이렇게 착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착상이 된 후에 정상적으로 태아로 발육하는 일련의 과정이 임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임신 과정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이렇게 뭐 배우고 그러기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배웠었던 것들은 이렇게 그림으로 배웠거나 조금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도 해요. 우리나라에 또 특히 성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민감하기도 하고 또 터부시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지금 잠깐 소개해 드리는 것은요. 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민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북유럽 쪽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이제 어떻게 아이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제 과정을 갖다가 교과서에다가 이제 실어놓고 있는데요. 유치원에서 다룬 그런 이제 사진이에요. 민망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예, 엄마와 아빠, 즉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 과정에도 아이들도 뭐 같이 목욕을 하거나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벗은 모습을 언제든지 보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치원 수준의 교과서에 이렇게 이제 실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벗은 모습을 실어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엄마 아기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라고 하는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누면서 아기가 되는 시가 아빠로부터 엄마에게 이렇게 전달이 돼서 화분에 씨를 심었을 때 그 꽃이 자라듯이 엄마의 뱃속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건 유치원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덴마크에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유치원 과정에서 교육을 하고 그런 이제 그 내용을 갖다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거거든요. 이러한 과정을 갖다 이제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아빠, 남성으로부터 배출이 되는 정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나? 정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 부분과 그리고 몸체, 꼬리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정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남성의 고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정자는 성관계 시에 사정을 통해서 1회 3억에서 5억 마리의 정자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남성의 몸으로부터 배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정자는 주로 이 머리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유전 정보라든가 핵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머리 부분이 여기에 다 담고 있죠. 여기 이제 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꼬리는 실질적으로 이동하는데 거기에 거의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탈되게 되는 것이죠. 정자의 경우에는 보통 평균 수명이 3일. 그러니까 짧게는 2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길게는 5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여러분들처럼 이제 건강한 그런 이제 청년인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죠. 한 5일, 또 길게는 진짜 일주일, 뭐 이렇게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정을 통해서 배출이 된 정자들은 여성의 질 내에서는 6시간 정도 생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자궁이나 나팔관까지 진입을 해서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보호가 된 환경에서는 대략 48시간에서 72시간, 72시간, 즉 2일에서 3일 정도는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크기는 1000마리를 갖다 길게 늘어놓아도 바늘구멍 정도. 그 정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현미경을 통해서만, 뒤에 이제 또 영상을 보시면 보실 수 있겠지만, 현미경을 통해서만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정자의 경우는. 자, 이에 반해서 난자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가운데 핵을 갖다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중심인 핵을 품고 있고요. 그 주변에 세포질이라든가 난항막들이 있고, 그리고 투명대, 그리고 미세 육모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러한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난자는 여성의 난소로부터 난포가 성숙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배출이 되는, 즉 배란을 통해서 이제 나팔관에 유입이 돼 가지고 정자를 갖다 이제 기다리게 되는데요.
여성의 난소는 좌우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좌우로 되어 있는데 보통 자신의 주먹 크기 정도로 좌우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난자는 양쪽 난소에서 이번 달은 오른쪽에서 나왔다면 다음 달은 왼쪽으로 이렇게 교대로 배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만 배란이 됩니다.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두 개가 되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이제 이란성 쌍생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으로부터 배출된 정자가 뭐 자궁경관 그리고 이제 낭만을 갖다 통해서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쪽 난소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왼쪽에서 배란이 됐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정자들은 이거는 이제 임자를 못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 난자의 경우에는 크기가 대략 한 0.2mm 정도. 예, 이 정도에 이제 이르게 되고요. 평균 수명은 하루 24시간 정도 되게 됩니다. 배란이 되고 나서 24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정자를 갖다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건강한 여성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평균 수명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루를 넘기기도 하죠. 이틀 또는 뭐 글쎄 사례를 갖다 이제 확인은 못했지만 3일 이렇게 아주 건강한 경우에는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난자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됐다. 바로 이제 수정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임신의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죠? 수정이 된 것이 수정란이 결국은 아까 본 것처럼 낭관을 갖다 따라서 쭉 이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성의 자궁벽에 착상에 붙어서 즉 착상이 돼서 이제 정상적인 새아로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갖다 이제 겪게 되는데 이러한 정상적인 과정을 갖다 우리가 임신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임신의 징후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임신의 징후. 임신의 징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생리라고 얘기하는 월경이 이제 임신이 되면 이제 중단이 되게 되죠. 그래서 월경이 보통 규칙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이번 달에 월경이 있어야 되는데 월경 예정일보다 10일이 지났는데도 월경이 없어. 그랬을 경우에 임신을 이제 의심할 수 있다. 물론 지난달 이제 월경한 이후에 관계를 갖다 가졌을 경우에요. 성관계를 갖다 가졌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이번 달에 월경 예정일이 10일 이상 지나도 월경이 없다. 생리를 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 임신을 이제 의심할 수 있고요. 물론 뭐 관계를 갖다 가지지 않았는데 생리가 한 일주일, 10일 정도 안 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생리불순이라든가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신 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월경이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관계를 갖다 가지고 그리고 이번 달에 있어야 될 원기경 예정일이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도 생리가 없다. 월경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임신을 갖다 의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임신을 하는 경우에는 이 가슴, 즉 유방의 변화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질점막에 이제 채색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질점막이 짙푸른 또는 보랏빛 적색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물론 본인이 관찰을 할 수 없지만 산부인과적인 그런 이제 소견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조금 요거는 임신이 진행이 이제 자궁에 착상이 돼서 정상적인 임신으로 어느 정도인지 진행이 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거지만 대략 임신 12주 정도가 이제 경과를 하게 되면은 약간 복부가 이렇게 좀 방방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다 이제 가진다고 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또 어떤 이러한 이제 성과 관련된 임신과 관련된 그런 교육을 갖다 전혀 받지 못한 무지한 경우에는 거의 뭐 출산하기 얼마 전까지도 자기가 임신인지 아니면 또 이게 뭐 살이 쪄서 그런 건지 그렇게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왕왕. 또 이를테면 임신 16주에서 20주 정도
이때 정도가 되면은 이제 태동, 즉 뭐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발길질을 한다라든가 이런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임신의 징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요거는 이제 벌써 태동이라든가 복부팽만 이 정도만 해도 임신이 꽤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알 수 있는 거고. 자, 월경이 중단됐는데 월경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 임신을 갖다 의심했을 때 우리가 바로 요것들 갖다가 이제 임신을 진단하는 그런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었다. 우리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봤던 것이 임태기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임신 테스트기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임신 테스트기는 이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임신한 경우에는 이때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거는 줄여서 HCG, 휴먼 코리언이 고나도트로핀이라고 하는 이러한 호르몬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 이제 확인함으로써 임신 여부를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호르몬 확인하는 방법은 피 검사의 경우에는 수정이 되고 나서 일주일 정도면은 이제 확인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소변 검사의 경우에는 수정이 된 2주일 후면은 확인이 가능한 거. 수정이 되고 일주일 정도가 되면은 벌써 이제 착상이 되는 그런 이제 단계란 말이에요. 착상이 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발육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때부터 벌써 굉장히 몸의 변화가 많이 이제 나타나고 특히 호르몬 변화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수정이 돼서 일주일 후라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 월경과 월경 중간에 배란이 된단 말이에요. 배란이 돼서 정자를 만나가지고 난자가 수정이 되면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되면 착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생리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10일이 지나도 없어. 그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벌써 수정이 됐다고 하면 벌써 얼마 정도 돼? 거의 2주가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번 달에 생리가 없다? 일주일 이상 지났다? 10일 이상 지났다? 그럴 때면은 벌써 이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HCG가 이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소변 검사, 수정 2주일 후에 벌써 소변 검사를 통하면은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질식 초음파 검사인데요. 최종 월경일로부터 이번 달에 월경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한 2, 3주 후에 질식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은요 벌써 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략 한 이제 수정되고 나서 이 정도가 되면은 한 이제 2, 3주 정도 그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벌써 질식 초음파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요 경우 이제 부분이 초기에 임신 과정에 들어가는데 이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조금 뒤에도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요. 이러한 형태로 이제 임신 진단을 하게 되고 바로 임신 테스트기 우리가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두 줄이 저렇게 선명하게 나오면 임신됐다라고 하는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HCG가 이제 분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걸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줄이 선명하게 나오면 이거는 임신. 물론 이렇게 두 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거는 플러스 형태로 나오는 그런 이제 테스트기도 있습니다. 이게 임신 테스트기고요. 그래서 소변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테스트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정상적인 임신을 했을 때 건강한 임신은 우리가 어떻게 몇 단계로 나누냐 하면은요. 보통 이렇게 이제 건강한 임신의 경우에 3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우리 임신 기간 그러면은 옛날 분들 어떻게 얘기를 해요? 10개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10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옛날에는 진짜 우리가 음력을 갖다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음력의 경우에는 보통 짧은 달은 29, 길어야 30일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10달 그러면 대략 290일, 그쵸? 에서 300일 사이.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양력을 쓰고 있잖아요. 양력의 경우에는 9개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 9, 27, 270일 정도.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40주. 예,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게 표현할 경우에는 38주에서 42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13주 정도 단위로 세 단계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첫 3개월, 예, 첫 3개월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중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해서 수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접합자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이 자궁에 이제 착상이 되는, 즉 수정 후 일주일 정도 되면 자궁벽에 착상이 되는 이제 형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착상이 돼서 정상적으로 이제 태아로 발육을 하게 되면은 월경이 이제 있었던 마지막 월경, 이때부터 9에서 10주 정도가 되면은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가 벌써 이제 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2달, 예, 2달 정도죠. 2달에서 석 달 정도면은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를 갖다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정 후 요 2달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은 9주에서 10주 정도 이런 정도가 되면은요, 대략 한 1에서 2cm 정도, 크게는 2.5cm 정도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우리 이제 한 2, 3주 후에는 이제 임신 중절,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예, 선진 OECD 국가 중에서도 12주 이런 정도는 자유롭게, 예, 10주, 12주 이때는 자유롭게 이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런 경우에 혹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낙태약이라고 하는, 예, 니프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 통해서 또 이제 낙태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이 출혈이 되면서 태아가 빠져나오면 자기 손으로 볼 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 대략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크기의 아이를 갖다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때는 척추관이라든가 팔, 다리 이런 것들도 형성이 돼 있고 눈,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개월 정도 이제 아이가 크게 되면은, 예, 한 7에서 8cm 정도가 되고요. 간, 심장, 장, 폐와 같은 내부 장기도 발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3개월, 예, 일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신 중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고요. 태아의 성구별이 이제 분명해지고, 그리고 손톱, 눈썹, 예, 속눈썹, 그리고 신체 외관이 뚜렷하게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4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태동을, 엄마 뱃속에서 이제 아이가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엄마는, 예, 임산부는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태아의 체중이 대략 한 450g, 그리고 머리털, 피하 지방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 450g 정도, 이 정도가 되면은요, 사실은 이제 조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살릴 수가 있어요. 뭐 학계 보고되고 그런 것들로 보면은 대략 400g, 예, 채 못 미쳐서도, 예,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이제 살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임신 중기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거의 이제는 뭐 진짜 이제 조산을 하게 돼도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이제 살리게 되고, 예, 그러게 되죠, 조산. 임신 말기는 7에서 9개월 정도를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개월 정도 되면 1.8kg, 그리고 출생 가까워지게 되면 3kg 정도, 예, 3kg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의 솜털이 사라지고 머리카락도 자라게 되고, 태아는 태아의 기름막이라고 하는, 예, 왁스층에, 예, 보호가 돼서, 그래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자라게 되죠. 예. 대략 이렇게 건강한 임신이 진행이 되는 것은 1단계 임신 초기, 중기, 말기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엄마 뱃속에서 그러면 자라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영양을 공급받고 또 호흡을 하게 되는지, 이 경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궁벽에 이제 부착이 된
이런 모습인데요. 저렇게 태반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태반 안쪽에 아이가 이제 자라게 되겠죠. 이 태반은 태반 쪽에 있는 아이의 이제 탯줄을 통해서 배꼽으로 연결됐었던 이런 이제 정맥과 동맥 이런 모세혈관들이 엄마 쪽에 모세혈관하고 바로 이 태반을 갖다가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모체와 태반 사이에 이제 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서 영양물질, 산소 그리고 배설물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 산모와 아이는 끊임없이 이렇게 그 영양물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교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숙해지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는 신비는 아주 진짜 그 우리가 의도치 않은 곳에서도 일어나게 돼요. 역시 생명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거. 자, 영상 한번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영상, 요거는 뭐 올해는 아니고요. 3, 4년 전에 2018년도 영상이거든요. 올해는 여름이 그렇게 뭐 초기에 초여름 때는 좀 굉장히 덥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진짜 무더위 별로 없었던 듯 하잖아요. 그런데 2018년에 이때는 거의 뭐 35도가 넘는 그런 여름 날씨가 한 달 이상 이렇게 지속되기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영상인데요. 바로 이 폭염에 병아리가 자연 부화가 됐어요. 물론 병아리도 요 이제 내용은 그 이제 주변에 사시는 분이 이렇게 이제 그 닭을 놓아서 이제 키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알을 갖다가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주변에 나눠주기도 했었는데 요 과정에도 이제 요 알을 갖다가 달걀을 갖다가 이제 이제 전달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베란다에 놔뒀었는데 이때 날씨가 뭐 35도 이상이 계속 뭐 한 달 가까이 이제 지속이 되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부화가 된 거예요. 사람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갖다 거치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유정란, 즉 암탉과 수탉이 같이 이제 공존하면서 살면서 교미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유정란의 경우에는 이미 알을 낳으면은 그 알 속에 이미 수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알이 나아지기 때문에요. 영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급이 되어 있고 다만 온도하고 습도만 적절하게 유지가 되면 그럼 바로 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조류들, 이제 난생의 경우의 특징인데요. 그러한 형태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저하고 관찰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이 병아리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빨라요. 한 3주 정도 되면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달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다른 그럼 이제 동물들은 어떤지? 동물들의 통상적인 임신기간, 여러분들 중에 햄스터라든가 키우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햄스터의 경우에는요, 14일, 2주 정도 되면, 수정되고 2주 정도 되면은요, 그럼 벌써 새끼를 갖다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쥐가 번식력이 굉장히 크다고 하잖아요. 쥐의 경우가 한 20일, 3주 정도예요.
그러니까 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우스라든가 몰못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임상실험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렇게 번식력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키우게 되는 개. 그쵸? 개도 뭐 종류가 뭐 소형견, 대형견이 있지만 대략 개의 경우에는 이렇게 60일이 임신기간이에요. 2달이면 교미를 하고 수정을 하고 2달이면 벌써 새끼가 태어나요. 굉장히 빠르죠. 예, 개만 해도. 또 고양이의 경우에도 대략 한 64일 정도. 그리고 조금씩 대형 동물로 갈수록 점점 이제 길어지게 됩니다. 예, 뭐 표범 94일, 호랑이 100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돼요. 예, 사자가 110일. 그리고 예, 여기 보면 이제 점점 커지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 좀 어려울 텐데 사람의 경우가 사람이 거의 이제 친숙하게 같이 가축으로서 사육하면서 하는 그런 동물하고 이제 유사한 임신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의 경우에는 270일 내외 뭐 이런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람하고 비슷한 게 바로 소예요. 소가 들소 같은 경우가 270일, 우리 집에서 키우는 소가 284일 정도 됩니다. 거의 유사하죠. 그리고 더 대형 동물로 갈수록 밍크고래 300일, 고래가 300일 정도 넘게 되고요. 또 말의 경우가 거의 한 1년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린이라든가 400일 넘고요. 코끼리 같은 경우는 무려 2년 가까이 640일 정도 이렇게 임신 기간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임신 기간이 이제 길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임신 기간, 우리 사람은 어떻게 이제 임신 중에 어떠한 과정들이 진행이 되냐면요. 최종 월경일 20주 이전에 임신이 종료가 되는 아이가 산모의 밖으로 나오는 경우를 갖다 우리가 유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bortion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최종 월경일로부터 20주가 경과한 후에, 즉 20주가 경과한 후에 만삭 전에 임신이 중단이 되는, 종료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조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산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뭐예요? 출산을 하긴 했는데 일찍 출산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릴 수 있어요. 인큐베이터에서 충분히 정상화로 이렇게 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삭이 이제 정상적인 이제 출산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보통 최종 월경일로부터 38주에서 42주. 빠른 경우 조산을 뭐 할 수도 있고요. 1, 2주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42주까지. 지연 임신. 만삭이 됐는데도 출산을 안 하나. 그쵸? 그런 경우를 갖다 지연 임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최종 월경일로부터 42주 이후까지 임신이 지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그래서 대부분 제왕절개라든가 또는 분만 유도를 갖다가 통해서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죠. 이러한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임신을 해서 태아가 자라서 출산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언제 그럼 출산을 하게 되느냐, 분만을 하게 되느냐. 이 분만 예정일은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최종 월경일, 최종 월경일에다가 더하기 1년, 그리고 달수는 거기에서 빼기 3개월, 그리고 다시 날짜는 더하기 7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이 9월 21일이잖아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이 예를 들어서 생리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시다. 다음 달 생리를 하는 그 중간, 생리를 하기 그 중간에 관계를 갖다 가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 달에 생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10일이 지났는데도 생리가 없어. 그러면 임신을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테스트를 했더니 몇 주 지나서 테스트를 했더니 임신이 됐어. 그럼 언제쯤 출산을 할까, 분만을 할까 계산해 봤더니 바로 오늘이었어요. 그 최종 월경일이. 그래서 2022년 9월 20일이 최종 월경일이었다면 분만 예정일은 1년을 더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 9월 21일이겠죠. 근데 달수는 석 달을 빼라고 그랬으니까 2023년 6월 21일이었겠지. 이겠죠. 그런데 날짜는 거기에다가 7일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2023년 6월 28일인 것이에요. 이것이 분만 예정일이에요. 근데 이 분만 예정일을 뭐
강의 들을 때 딴짓을 하거나 뭐 이러면은 사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산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그냥 9달, 10달 뭐 이렇게 계산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따져보면 정확하게는 임신 기간이 수정 후에 266일 만에 이제 분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분만의 이제 이런 경우에 분만의 징조는 어떻게 되는가? 분만의 징조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분만 진통의 임상적인 발현 후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이 영어로 show라고 하는데요. 병원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 중에 자궁경관, 자궁 입구죠. 여기에 있던 점액질이 이제 분비가 되는 경우예요. 물론 약간의 혈액이 섞인 상태로, 그래서 질 밖으로 분비가 되면 이걸 이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경우가 되면은 이 이슬이 이제 비치게 되면 분만 진통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또는 수시간 내 또는 길어도 뭐 하루 이틀 내에 이제 분만이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슬이 비치게 되면은 규칙적인 이제 산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통증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궁경관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통이 이제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규칙적인 간격이 큰 간격이 있다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 분만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 1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자궁 수축으로 자궁경관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소실이라고 하는 건 자궁경관이 충분히 열리게 됩니다. 보통 완전히 한 10cm 정도까지, 지름 10cm 정도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게 대략 한 4시간에서 7시간 걸리니까 얼마나 자궁경관이, 여러분들 이런데 한번 맞아도, 그쵸? 아픈데, 이게 뼈가 이렇게 열리면서 자궁경관이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데 얼마나 통증이 있겠어요. 그게 4시간에서 짧게는, 그리고 7시간까지 이게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걸 1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2기의 경우가 자궁경관이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이제 아이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제 기간이에요. 이게 2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이 뭐 미끄럼틀 타듯이 또는 어떤 놀이터에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듯이 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힘을 주고 아이를 갖다 밀어내고 그러는 이제 고통스러운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요게 2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3기는 그 아이만 빠져나오면 다 빠져나오냐? 아니라니까요. 아이는 어디서 자란다고요? 태반. 아기 집에 이제 이렇게 둘러싸여서 자라잖아요. 그 태반까지 완전히 배출이 돼요. 그래서 태아가 분만된 직후에 태반이 완전히 반출될 때까지 이 기간을 갖다 3기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만 과정을 갖다가 애니메이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이게 1기가 자궁경관이 저렇게 완전히 열려서 아기가 빠져나올 준비를 하는 거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고요. 2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자궁경관을 빠져나오면서 질을 갖다 거쳐가지고 산모 밖으로 나오는 이러한 과정. 3기가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엄마 자궁에 있었던 태반까지 이렇게 빠져나오는 과정이에요. 바로 이 과정은 첫 번째로 이렇게 아기가 먼저 빠져나오게 되죠. 이 과정을 갖다 통해서. 그리고 그 연후에는 이렇게 태반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거의 뭐 아기만큼, 아기 부피 이상으로 이렇게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깨끗이 닦아서 엄마 옆에 이렇게 이제 앉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아까 말씀드렸었던 북유럽에서 유치원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갖다 거쳐가지고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에게 안겨주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태어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엄마 품에 처음으로 이제 안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신 과정 그리고 출산 과정을 같이 살펴봤고요. 네, 이렇게 해서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